자, 이번에는요. 조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거리 외에도 지금 왕 의원님께서는 청년, 여성 문제 등등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신데 이 내용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. 군 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을 들어준다, 경기도가. 이것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정책 중 하나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또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뭐 이 정책은 사실은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흔쾌하게 이제 동의를 한 이유는 네.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사실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국가가 불러서 갔는데 본의 아니게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소수지만 상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이런 게 일어나면 사실 우리 군이 다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부족합니다. 그리고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게 명백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뭔가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, 저희 경기도의 청년이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네. 여기에서 다른 데 주소를 있어도 경기도에서 복무를 하는 네. 이런 청년이면 이 저희 청년 기본법에 의한 이 나이대의 청년이면 상해를 입었으면 바로 저희가 상해 지급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아까 좀 안타깝지만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보험금도 다 저희가 이게 지급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6개 이제 사보험하고 계약을 경기도가 맺은 상태고요. 제가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니까 지급률이 꽤 높아요. 예, 특히 이제 상해가 거의 95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로 얼마나 위로와 도움이 되겠어요. 그래도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였고 또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? 이 이재명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좌초가 됐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. 네. 재추진하시는 겁니까?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2, 3년 후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좀 암묵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, 왜냐하면 이 조례가 목표로 한 건 딱 하나였어요.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, 이게 이제 조기 가입,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자에겐 유리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다가 소득이 없어서 못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 제도를 또 이용하면 되고, 근데 이제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보건사회부, 예전 이름이죠.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조례는 저희가 제정할 수 없게 됐고, 대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예산을 한 60억 정도 세워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? 그러면 이거를 청년을 위해서 다시 쓰자라고 해서 그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바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 청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금융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조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짧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이제 홍보와 교육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청년들에게 보여주고, 그 청년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 좀 이렇게 재무에 대한 컨설팅도 좀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 극조신용 대출과 연계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온라인의 시발점으로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,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렇게 쓰일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. 올해 하반기에는 이 온라인 교육 홍보 콘텐츠가 나옵니다. 그렇군요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또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고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노동 자체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고 평가절하되고 있어서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. 근데 이것의 기원을 보면 돌봄 노동은 예전에는 다 집안일이었고 그리고 사적인 일이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사회화되고 그다음에 사회노동이 되고 노동의 정식으로 이제 이게 급여를 받는 이게 이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회노동화 되면서 더 큰 문제는 이 노동하는 현장에서의
그 비인권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든지 개입해서 노동복지가 잘 실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. 이게 목적이고요. 그다음에 이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곧 이 서비스가 다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부터 어르신을 돌보는 일까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좋아져야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렇죠. 예,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이 혜택은 돌아간다. 이제 이런 목표를 두고 돌봄 노동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이 또한 안타깝지만 사실은 국가가 법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하면 국가가 할 거야라는 기대로 예, 이걸 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그 통합 지원 센터를 저희가 만들 계획을 핵심으로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이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와 이 일하는 그 노동자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작성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사용자가 개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사노동 그 법이 통과돼서 가사관리사가 정식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돌봄 노동이 종사하는 뭐 요양보호사나 간병인,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이제 그 베비시터라고 하는 육아 돌보는 이런 모든 이제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다 여성들이에요. 90% 이상이. 이분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위를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은 반기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